네, 지현님 반갑습니다. 1등이십니다. 목이야. 간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7분.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여러분. 9시까지 한번 방문자들 기다려 볼게요. 9시에 다들 오시면 진행하는 걸로. 네, 미잉님 반갑습니다. 뭐야, 왜 이래. 네, 쭈니더 기호님 반갑습니다. 선홍님 반갑습니다. 선홍님은 한 번도 안 빠지신 것 같은데. 오호. 9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조금 크게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문제 위주로 하려고 좀 구성을 해봤어요. 제가 일요일 날부터 휴가를 가서 월요일에 월차를 쓰고 놀다가 바로 켰어요. 놀다가 강의. 이거는 정신 상태가 지금 정상일까 궁금하네요, 저도. 너무 신나게 놀다 왔어요. 또 놀러 가고 싶다. 내일 출근이라니.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톡 체크만 하고. 열네 분 보고 계시네요. 네, 9시 됐다고 생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준이덕입니다. 오늘 들어갈 내용은 3단원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인데 우리 지금 1, 2단원 했으니까 반 정도 지나갔네요. 반 정도 지나갔다고 말하기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4단원은 내용이 좀 많죠. 그래서 오늘도 3단원 시작하는데 언제나처럼 어떤 내용을 배울지 살짝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봅시다. 저희가 오늘 배울 내용인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는 쉬워요.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그냥 들었을 때 바로 이해가 되는 수준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조심하셔야 돼요. 쉬운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쉽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막상 문제를 풀 때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들었을 때 이해가 되는 거는 본인이 이해됐다고 해서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단원일수록 우리가 집중을 해서 문제를 틀리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 여기는 주관식이 단답형이 없고 전부 다 객관식 문제죠. 일단 객관식 지문이 조금 길게 내려고 마음먹으면 엄청나게 길게 낼 수 있는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긴 지문에 쫄지 않고 이 핵심을 잘 잡아내는 연습을 저랑 같이 할 거예요, 이번 단원에는. 전체 내용을 미리 한번 살펴보자면, 작업장의 위생관리, 작업자의 위생관리, 설비 및 기구 관리, 내용물 원료 관리, 포장재의 관리입니다. 전부 다 관리죠. 그리고 오늘은 작업장의 위생관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관리는 뭐 때문에 해야 되나? 항상 강조드렸던 안전성, 안정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원 제목부터가 화장품 안전관리인 거죠. 니네가 왜 관리를 해야 되냐?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안정적이게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작업장을 잘 관리해야지, 위생있게 작업장을 잘 관리해야지 제품이 오염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게 안정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안전성 있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작업자도 마찬가지겠죠. 작업장, 작업자, 설비 전부 다 이거 체크해서 안전하게 해, 이거 체크해서 안정적이게 해, 이거 체크해서 안전하게 해 라는 내용을 그냥 이렇게 커다랗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나 이제 보기를 봤을 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을 건데,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나 나왔던 부분들은 제가 확 이렇게 찝어 드릴게요. 여기 밑에 내용물 원료 관리나 포장재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작업장 위생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작업장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뒤에 있다가 어떤 것들에 대한 건지 좀 말씀드릴 건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작업장의 위생을 관리하려고 하면 되게 두루뭉실한 내용이에요. 작업장을 깨끗하게 하는 게 위생 관리잖아요. 그렇게 깨끗하게 하려면 뭐 있는 걸 치우면 되지만 어떤 것이 작업장을 더럽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그게 전 작업의 잔류물 같은 경우가 있겠고, 뭐 간단하게 치워야 되는 쓰레기들, 그리고 조금 화장품 관련이니까 미생물, 뭐 생물체라는 건 벌레나 대표적인 예로 많이 나오는 쥐 같은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분진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염 내용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라 점점점 등등등이 있죠. 등등등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업장 위생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 그게 구획, 구분, 분리인데 이 워딩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구획이랑 구분의 차이는 뭐지? 뭐가 다른 거지? 그 다음에 분리는 뭐가 다른 거지? 뭐 생각했을 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많은 분들이 헷갈릴 내용일 것 같고, 그리고 알고 있으면 나쁠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요걸 한번 먼저 가져와 봤고요. 자, 구획이라는 건 에어 커튼, 칸막이 등으로 교차 오염이나 혼입이 방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뭐가 갈려져 있는 거예요. 여기 건물이 있다고 치면 여기 칸막이가 있죠. 그러면 이게 구획된 겁니다. 뭐 에어 커튼 내려오고 있다던가. 근데 여기 구분은 이것도 갈려져 있는 건데 칸막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선 그어져 있는 거예요. 선 그어져 있거나 아니면 그냥 여기에 원료를 주고 여기에
반제품을 주자. 그런 내용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구분을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분리는 뭐 별개의 건물일 수도 있고, 왜냐면 별개의 건물이라는 내용을 가져온 내용은 가장 직관적이기 때문에 별개의 건물에 분리해놨다. 만약에 동일의 건물이라면 벽으로 쳐놨거나 별개의 장소인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사실 빼놓은 내용이 있는데, 이 구획에도 여기 벽이 포함이 됩니다. 에어커튼, 벽, 칸막이. 그래서 보통은 이제 구획이랑 구분이랑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건데, 뭐 분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아무래도 구분은 조금 더 심플하겠다고 하면 구획은 조금 더 까다롭겠다라는 느낌으로 저는 외웠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단원에서 굉장히 많이 들을 내용인데, CGMP 뭐 CGMP 뭐 몇 조 몇 항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적지 않을 거고요. 코스메틱 굿 매니팩처링 프랙티스, 그냥 우수 화장품 관리 어떻게 하는지 그런 내용인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제조하는 화장품의 종류 제형에 따라 적절히 구획되고 구분되어서 교차 오염 우려가 적을 것인데, 그러니까 정말 쉬운 거예요. 안정성이랑 안전성을 위해서 얘네를 따로 둬라. 그 말 좀 어렵게 해놨죠. 바닥, 벽, 천장은 청소하기 쉽게 매끄러운 표면을 지니고 소독제 등의 부식성에 저항력이 있을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예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 외워야 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매끄러운 표면. 그러면 문제 보기 같은 데서 뭐 거친 표면이 나올 수도 있고, 소독제 등의 부식성에 저항력이 있어야 하는데 소독제 등의 부식성에 저항력이 없을 것이라고 나올 수도 있겠고, 이런 반대가 아니라는 걸 약간 조금 집중해서 기억하시면 좋고요. 환기가 잘 되고 청결할 것. 그 다음에 얘네랑 둘이 많이 묶여서 나오는데, 환기가 잘 되고 청결해야 되는 건 맞는데 창문은 없으면 좋고 있으면 열리지 않는 게 좋아요. 이게 좀 특이한 내용이고, 특이하기 때문에 문제집 같은 데서 정말 많이 나온 내용이에요. 이거 안 나오는 문제집은 본 적이 없어요. 기출로도 충분히 나올만 하죠. 왜냐? 그건 뒤에서 배우겠지만 창문이 벌레가 꼬입니다. 우리가 지금 안전하고 안정적이게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벌레는 거기에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래서 창문은 가능한 열리지 않도록 하고, 또 추가로 빛이 새어나가지 않는 게 좋아요. 그걸 안 적어놨네요. 차폐라고 하죠. 빛이 새어나가지 않게. 그래서 환기가 잘 되면 좋지만 창문이 열리지 않도록 한다. 환기가 잘 되는 건 뭐 공기 조화 장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기가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밑에 나오죠. 공기 조화 시설로 통해서 적절하게 환기를 한다. 그리고 이런 기구들이 나오면 항상 같이 따라오는 거. 정기적인 점검을 잘 해야 된다. 그런 내용도 기억하시면 좋고, 여기 점검도 적어놓을게요. 그리고 각 제조구역별 청소 및 위생관리 절차에 따라 효능이 입증된 세척제 및 소독제를 사용. 이 오늘 마지막 부분에 세척제 및 소독제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배울 건데, 세척제 및 소독제를 각 구역에 맞게 사용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고요. 소모품은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는 건 정말 당연한 내용이죠. 소모품은 정말 많은 것도 될 수 있겠죠. 뭐 소분할 때 담는 뭐 스패출로 옮긴다고 할 때 뭐 그런 스패출로, 아니면은 뭐 제품이 들어가는 비닐봉지 같은 거나 뭐 그런 소모품은 정말 무수하게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고, 보기로 나왔을 때 이 부분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해도 틀리기도 힘든 내용이에요. G, 해충 및 먼지 막을 수 있는 시설과 대책 마련, 정기적 점검, 확인. 방충 방사에 관한 내용은 뒤에서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혼동이 없도록 할 것, 제품 및 포장재들. 결국에는 이것도 위로 올라가서 구획 구분, 교차 오염 우려가 적고
혼동이 없도록 할 것, 이게 좀 같이 섞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CGMP라는 게 중간중간에 외울 내용이 분명히 있긴 해요. 이런 매끄러운 표면이라던가 소독제에 대한 부식력 저항력이 있고, 창문은 있지 않는 게 좋다, 이런 거는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은 좀 생소할 거예요. 창문이 있는 게 좋지 않나? 환기가 잘 돼서 공기가 잘 돌아다니고. 그래서 여기서 찝어드린 거는 다시 한 번 더. 바닥 및 천장은 매끄러운 표면, 소독제 등의 부식력에 저항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창문은 가능한 한 열리지 않도록. 요 3개 정도가 있겠네요. 차폐 빛이 세워진 않게.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작업장의 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방금 말했던 부분이 있어요. 보면 창문 차광하는 건 말씀드렸죠. 빛이 안 들어오게 한다. 결국에는 같은 말인데, 이게 워딩 자체가 좀 다 각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뭐 차광한다랑 빛이 새어나가지 않게 한다, 들어오지 않게 하고 나가지 않게 하고는 결국에는 이제 그 창문이 없으면 좋다는 거고, 있으면 막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끌게요. 배웠죠? 그리고 나머지는 벌레, 그 다음에 뭐 쥐 같은 게 꼬이지 않게 하는 건데, 자, 구멍에 틈이 있으면 벌레가 생기기 쉽죠. 그래서 틈이 없도록 한다. 창문 만들자는 거 방금 했었죠. 그다음 흡기구에 필터를 설치한다. 필터는 한번 걸러내주는 거죠. 그래서 벌레들이 오지 않거나, 아니면 뭐 먼지나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겠죠. 문 아래 스커트, 그 다음에 패시브의 트랩. 골반지 나무 부스러기는 벌레가 생기기 쉬우니까. 결국엔 이 벌레 생기지 말자, 깨끗하게 쓰자, 청소 잘하자, 이 내용이 좀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왔고, 우리가 그 디테일한 내용을 좀 익혀야 됩니다. 배기구 필터 설치하고, 배수구 트랩 설치하고, 문화리 스커트 설치하고. 그냥 우리가 대충 아는 상식 내에서는 웬만한 조치는 다 취하는 게 맞아요. 여기서 조금 사람이 헷갈리는 게, 실내압을 외부보다 높게 한다 낮게 한다에 대한 보기도 몇 번 봤어요. 당연히 높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어 커튼이 있습니다. 문이 있고 여기 바람이 쫙 내려오죠. 이건 얘가 좀 아니네. 그러니까 실내압이 높으면 벌레들이 들어오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내압을 외부보다 높게 하는 거예요. 간단하니까 이것도 이 정도만 설명드릴게요. 실내압을 외부보다 높게 하는 거, 낮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낮게 한다 높게 한다 헷갈리지 마시고, 압력이 높은 곳에 있으면 이게 튕겨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밑에 온도 및 습도의 기준 설정을 관리하는데, 아까 공기조화시설 말씀드렸죠. 이게 원래라면 뭐 그 온도, 습도, 뭐 송풍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선풍기가 있을 수도 있고, 가습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열풍기가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런 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모두 하나로 통틀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공기조화 장치입니다. 여기 공기조화 장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한 4가지 정도만. 둘, 셋, 넷. 한번 답변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없으신 걸로 하고 저도 지금 한 개 기억이 안 나서. 이게 가습기, 그 다음에 송풍, 그 다음에 온도. 한 개가 뭐였지? 가습, 송풍,
추가로 다음에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그리고 여기 청소는 위에서 아래로 안에서 바깥 방향으로 하는 건데, 왜냐면 먼지가 이렇게 가라앉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청소를 하고, 아, 열교환기도 맞죠? 안에서 바깥 방향으로 이렇게 청소합니다. 이런 디테일한 내용이 나오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지역에서 더러운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지 됩니다. 약간 이거 상식 내용이죠. 아! 공기정화. 네, 선홍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공기조화장치가 공기청정기 기능이랑, 그 다음에 여기 열교환기 기능이랑, 그리고 가습기 기능, 그 다음에 송풍기 기능입니다. 이게 하나로 다 되는 장비인 거죠. 그래서 이걸 주기적으로 점검해줘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다음 넘어갈게요. 그리고 작업장의 위생 유지 관리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구분, 구획, 분리 하는 이유는 교차염이 없도록, 오늘 3번 말합니다. 하는 방법 중에 작업에 시간차를 두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업자들이 동선이 겹치면 오염의 위험이 있겠죠. 그러니까 너는 1시에 하고 너는 2시에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동선이 겹치지 않게 시간차를 두는 방법이 있고, 이걸 그냥 말씀드리려고 적어놨고, 이 구분할 될 수 있는 구역들이 뭐 제조 작업실도 있고, 포장실도 있고, 세척실도 있고, 상품 창고도 있고, 반제품 창고도 있고, 원료 창고도 있고, 자재 창고도 있고, 등등등등등 많아요. 그래서 이 작업장이 어떤 건지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작업장들이 언급을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제 작업실 있고, 포장실 있고, 세척실 있고, 창고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작업장들은 이러한 곳들이 있다는 걸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고요. 또 위생으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아까 말했던 분진, 먼지 발생이랑 좀 비슷하게, 다르지만 비슷한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좋은데, 결국엔 먼지 발생을 최소화하는 건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이고, 물고임, 이 물고임에 대한 내용도 좀 많이 나와요. 최소화하고 청소가 용이하게 해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제조에 적합한 물이라는 건 물이 오염돼 있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청소에 사용되는 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적절한 조명을 설치합니다. 이래서 제가 크게 뭐 따로 설명드릴 게 없어요. 적절한 조명을 설치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크게 없잖아요. 물 고임을 최소화해야 된다 했을 때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별로 없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이전 강의에는 그냥 쉽다고만 말씀드렸는데, 여기 좀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문제를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정답을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다른 분들 몇 분 답 말씀하시면 한번 답 공개해 볼게요. 이거는 제가 만든 문제인데 조금 꼬았습니다. 허허, 인재가 없단 말인가. 한 1분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틀리더라도 한번 정답 적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 나중에 안 틀리니까. 저와 있을 때 틀리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랍니다. 진희의 정원님 5번 5번 점점 물음표. 네, 1분 지났으니까 문제를 한번 공개해 볼게요. 자, 작업자의 위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을 때, 작업장의 오염 요소로는 전 작업의 잔류물, 작업장 발생 쓰레기.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작업장은 환기가 잘 되고 청결해야 한다. 여기서 이제 뭐 그래서 뭐 창문이 있어야 된다. 필요하다. 뭐 이러면은 틀린 게 되겠지만 그냥 환기가 잘 되고 청결해지는 건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이고요. 제품의 오염을 방지하고 적절한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해야 한다. 결국엔 여기 온도, 습도, 환기, 청결하고 공기 조화 장치. 그리고 여기 결국엔 여기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5번은 아직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아닌데 먼저 가져왔어요. 제조시설이나 설비의 세척에 사용되는 세제 또는 소독제는 효능이 입증된 것을 사용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미생물이 없이 완벽한 묵은 상태를 추구해야 하는 것도 맞는데 여기 틀린 내용은 잔류한다는 거예요. 소독제나 세척제는 잔류해서는 안 됩니다. 요게 틀린 포인트예요. 혹시 만약에 다른 분들이 다른 거 보고 틀렸다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살짝 꼬여서 나오면 좀 헷갈리기 쉬워요. 왜냐면 정답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지 틀리지 않을 수 있고, 틀렸더라도 지금 보고 결국에는 이게 좀 지문이 길어 보이는데 이 잔류하면 안 된다는 내용만 알고 있으면 하고 금방 푸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문이 길다고 하신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보고 정확한 포인트가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몇 번씩 읽어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한 번 읽고 잔류? 하고 바로 5번 체크하고 넘어가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잘 집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문제. 이거 너무 쉽게 냈네. 너무 쉬운 걸 가져왔네. 네, 맞습니다. 문제가 너무 쉬운 관계로 바로 문제 풀게요. 방충방사에 대한 내용인데, 이 방충방사에 대한 내용에서 창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 우리는 공부를 해서 알겠지만 공부 안 하신 분이 이거 보면 틀릴 거예요, 진짜로. 공부 안 했다고 생각을 하고 보면 실내압 높게 한다 잘 모를 거고, 이거는 왠지 맞는 것 같고, 뭐 트랩도 하시는 것도 맞는 것 같고, 뭐 비 튀어나가는 건 모르겠고, 뭐 창문 맞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느낌이 오는데 우리 지금 공부했기 때문에 내용이 쉬운 거예요. 창문은 없는 게 좋고 있으면 차광, 빛이 새어나가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배기구기 흡기구에 필터, 배수구에 트랩, 그리고 골판지 나무 부스러기 등 방치하지 않고 실내압을 높게 합니다. 네, 신일아리아님 반갑습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이거는 안 배운 내용인데
뒤에 내용이 미리 갖고 왔어요. 오호. 이걸 알면 미리 공부를 하신 분들이죠. 네, 풀이 갈게요. 자, 봅시다. 제주구역에 관한 설명은 사실 뒤의 내용이에요. 나중에 배울 겁니다. 나중에 배울 건데, 제가 가져온 이유는 결국엔 이것도 뭐 작업장의 위생관리에서 일부라고 저도 포함을 생각을 했거든요. 자, 호스는 완전히 비워져야 하고 건조되어야 된다. 이게 아까 전에 물이 고이지 않게 한다, 이거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건조된다, 물이 고이지 않게 한다, 약품이 고이지 않게 한다, 이런 내용들은 웬만하면 맞아요. 뭐 물이 고여 있어야 된다, 남아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은 틀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비워져야 되고 건조되어야 한다는 맞습니다. 그리고 호스는 정해진 지역에 이 바닥에 보관한다. 바닥에 닿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호스가 바닥에 닿으면 안 되는 걸 바로 포인트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바로 정답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2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걸 공부하셔서 이 포인트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설명드리려고 난 답변 나올 줄 알았어. 그래서 우리가 이 포인트를 기억한다는 내용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3단원은 그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이 책을 봤을 때 교재 같은 게 보면 말이 정말 길어요. 보다가 읽다 보면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집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형광펜으로 막 엄청 칠하고 이런 것도 추천드리지 않고, 진짜 봤을 때 너무 쉬워서 알겠어요. 그런 내용을 그냥 줄 긋지 마세요. 그러고 봤는데 약간 애매해, 내가 느끼기에. 근데 저한테는 애매할 수도 있고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안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애매한 건 체크해놓으란 말이죠. 왜냐면 이렇게 문제를 바로바로 풀 수 있게, 지문이 길어서 못 풀겠다는 말을 나중에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갈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입니다. 바깥면들 정기적으로 청소되어야 되는 거 맞고요. 표면은 청소하기 용이한 재질로 설계되는 거 맞고, 퍼켓 틴트는 당연히 보수해야죠. 맞습니다. 다음 내용 넘어갑니다. 그래서 방충방사에 대한 내용을 좀 추가로 정리할 건데, 결국엔 여기 방지한다는 내용이죠. 벌레충. 그 다음에 선은 쥐입니다. 방서, 쥐. 그래서 지금 배운 게 틈은 없게 방충망 설치하고, 개방할 수 있는 창문 없애고, 그리고 빛이 새어 나가지 않게 하고. 빛이 새어 나가면 우리 알겠지만 지금 여름에 빛 새어 나가고 뭐 가로등 이런데 벌레 엄청나게 꼬이잖아요. 빛 새어 나가면 어떻겠어요? 장난 아니겠죠. 빛이 새어 나가지 않게 하고, 문 하부에 스커트를 통해서 벌레가 들어오지 않게 하고, 배기급기구에 필터 설치하고, 실내압을 높게 하고. 제가 반복학습으로 포인트 찝어드린 거예요. 합니다. 그러고 추가로 또 나올 만한 내용, 뭐 유인등을 설치한다 외부에, 아니면 에어샤워. 에어샤워가 나오가 있으면 결국엔 약간 실내압이 높다는 거랑 조금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공기압이니까 결국엔 뭐 에어샤워, 에어커튼이 방충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포충등이라는 건 이제 벌레층 말하겠죠. 그 다음에 초음파 태서기는 소리가 나서, 초음파가 나서 약간 쥐를 쫓아내는 거예요. 요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방충방사는 이 정도 키워드를 잡으면 문제 푸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설명하면 방충망을 없게 한다 하면 벌레가 들어오니까 안 되고, 개방할 수 있는 창문이 있으면 벌레가 들어오니까 안 되고, 빛이 새어나가면 벌레가 오니까 안 되고, 문 하부 스커트가 없으면 벌레가 들어올 수 있고, 배기 흡기구에 필터가 없으면 벌레가 들어올 수 있고, 실내압을 낮게 하면 벌레가 들어올 수 있겠죠. 유인등 좀 헷갈릴 수 있나요? 유인등이란 건 뭐 건물 밖에 설치해서 이쪽에 안 오게 유인등 할 수도 있는 거고, 에어샤워, 에어커튼 없으면 벌레가 들어오기 쉽고
초음파 퇴석기를 안 틀어놓으면 없으니까 쥐가 들어오기 쉽겠죠. 그러니까 약간 반대적으로도 한번 생각해보는 게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러고 여기 우리 작업장에 대한 내용을 배웠으면 세제와 소독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건데 오늘 제가 봤을 때 진짜 금방 끝납니다. 제가 지금 거제도에서 놀다 와가지고 이 자료들도 좀 낯서네요. 세제 및 소독제 사용인데, 자, 결국에는 우리가 장비들을 깨끗하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오염된다. 오염되는 게 안정성에 연관이 있고, 안정적이지 않으면 안전에도 연관이 있고, 모든 게 다 엮여있기 때문에 이 세제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세척이랑 소독은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서 수행을 합니다.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물 고임 없고 건조시키고 바닥에 두지 않는다 이런 내용 들었겠지만 거기서도 항상 같이 묶여 생각하는 게 모든 장비는 건조시켜서 보관됩니다. 건조시켜 보관되고 세제가 잔류되지 않아야 돼요. 모든 장비는 건조시켜 보관. 당연한 거예요. 소독 시에는 기계, 기구 내용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 여기도 한 번 더. 물청소 후에는 물기 제거. 그 다음에 청소도구는 건조한 상태로 보관. 어려울 경우에는 소독제로 세척하고 보관을 하는데 그런 거죠. 대걸레를 썼어요. 쓰고 나서 물기를 제거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최소한 소독제로 세척하고 보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소독제의 조건은 문제 나올 거예요. 이거 나올 겁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소독제 조건. 어떻게든 나올 거예요. 이 70% 에탄올 얘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70% 외우세요. 70% 에탄올. 그리고 자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공부하신 분들은 사용 기간 동안 활성을 유지하는데 경제적일 것. 이 경제적이라는 말은 싸야 한다는 거죠. 싸야 한다. 가격이 낮아야 한다. 저렴해야 된다. 그리고 사용 농도에서 독성이 없어야 하며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을 것. 세제가 불쾌한 냄새가 나도 되지 않나? 라고 하는데 세제는 소독제는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품이나 설비와 반응하지 않아야겠죠. 제품이랑 설비랑 반응을 해서 뭐 이상이 생기면 그거는 이상적인 소독제라고 볼 수 없죠. 어이구. 그리고 광범위한 항균 스펙트럼을 가질 것. 짧은 처리도 효과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 개만 써도 다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막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쓰고 뭐 이걸 쓰면 뭐 어떤 균은 죽이는데 얘는 안 죽어서 다른 걸 써야 된다. 그런 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한 개만 써도 다 죽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 죽일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나쁜 세균의 이름이 쭈니균이라고 합시다. 쭈니균이 있는데 쭈니균이 막 100마리가 있어요. 근데 쭈니균에 반응을 하는데 50마리만 죽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거의 100마리 아니면 99마리 이렇게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던 미생물을 99.9% 이상 사멸시킬 것. 이런 게 퍼센테이지를 낮춰서 보기로 나오기도 하고 뭐 90% 이상 사멸시킬 것. 아니면 5분 이내에 짧은 처리도 효과적이어야 하는데 뭐 30분 이내에 처리에 효과적이면 된다. 이런 내용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러죠. 이게 꼬을 수 있는 내용은 굉장히 많으니까 이 정확하게 얘만 확실히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 틀릴 일은 없어요. 이상적인 소독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70% 에탄올이 나온다는 거예요. 은주아님 괜찮아요. 동영상 남길게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쉬운 문제예요.
호호. 이거 다 틀리나? 다 틀리나? 네,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같이 봅시다. 자, 소독제의 효과예요, 효과.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약제의 종류,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사용 용도도 당연히 영향을 미쳐요. 왜 Y? 사용 농도가 70%인데 80%면은 더 효과일 수도 있고 60%면 더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당연하죠. 실내 온도와 습도 영향을 미칩니다. 습도나 온도에 따라서 소독제가 뭐 너무 습하거나 아니면은 막 너무 건조해서 막 깨끗하면 바로 말라버려. 그런 경우에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겠죠. 작업자의 숙련도는 당연히 효과를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탄올 소독할 때 뭐 이거를 헝겊에 묻혀서 닦아요. 닦는데 제가 10년 동안 장비를 닦던 사람입니다. 장비를 닦던 사람인데 갑자기 새로운 직원이 이걸 닦아요. 근데 이거 뭐 잘못 묻히기도 하고 뭐 좀 덜 묻히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닦았을 때 저랑 똑같은 세척 효과를 낼까요? 이 작업자의 숙련도는 효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소독제의 가격. 이 소독제의 가격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5번이라고 했던 이유는 아마 이걸 거예요. 뭐 에탄올이 있고 뭐 크레졸수가 있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과산화수소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가격이 다르고 효과가 다르지 않냐 점점점점이라고 하겠지만 여기서의 가격은 그 가격이 아니에요. 그냥 에탄올끼리도 70% 중에서도 뭐 가격은 한 개는 1ml당 뭐 2.5원일 수도 있고 한 개는 2.0원일 수도 있고 뭐 이런 되게 굉장히 애매하죠.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가격이 언제 바뀔지 누가 비싸지고 싸지고 이런 게 소독제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이 부분 좀 설명이 애매한가요? 그래서 가격은 에탄올이 가격이 비싸진다고 해서 효과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크레졸수도 마찬가지고 과산화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많이 틀렸네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 시험 나왔을 때 안 틀립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아, 소독제의 가격 이거 쭈니덕이 했던 문제인데 그때 내가 틀렸지? 이제 안 틀려야지 하고 시험 맞추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를 넘어가겠습니다. 틀리더라도 이렇게 많이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찍즈아 잘하시는데요? 4번 자, 생소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좀 약간 느낌을 주고 싶었던 건 여기 스팀은 물이에요, 물. 뭐 온수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증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물리적인 소독제 그리고 여기
1번, 2번, 3번, 5번 친구는 화학적, 소독제, 세척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넣어봤어요. 이거 넣어보면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점점 레파토리가 떨어져 가는데 오늘 굉장히 빨리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세척제랑 소독제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뭐 증기, 스팀, 물, 청소, 용수, 정제수, 뭐 100도씨 온수 등등등 이 물에 대한 게 뭐 여러 가지 워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스팀, 뭐 증기 말고 뭐 100도씨 온수 이런 게 나오는데 이 물에 대해서 조금 기억하시면 좋은 게 물은 잔류물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물 자체가 체류 시간이 길어요. 빨리 안 말잖아요. 에탄올 같은 거는 우리가 닦아 쓰면은 바로 말라버려요. 근데 물은 이렇게 증기로 씩 뿌리면 주변에 그 증기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리고 물 자체가 이렇게 금방 흘러내려온다고 하지만 안에 물이 남아있잖아요. 완벽하게. 그래서 뭐 거기서 더 닦아주기도 하고 하는데 이 남아있는 기간이 길다는 게 이 증기, 이 스팀, 이 100도씨 온수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이 70% 에탄올. 얘는 가장 많이 쓰이고 하지만 단점으로는 가연성 있죠. 그래서 이 가연성이 단점으로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많아요. 이게 제가 크레졸수랑 페놀수, 치아염소산 나트륨액. 치아염소산 나트륨액은 그거죠. 락스. 제가 정확하게 이게 몇 퍼센트 사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치아염소산 나트륨액은 그냥 락스에다가 X 퍼센트에다가 물 1000ml 밀리리터를 넣으면 그냥 이게 치아염소산 나트륨액인 거예요. 페놀수도 마찬가지 3%면은 뭐 30ml에다가 1000ml 넣거나 막 그런 내용이겠죠. 근데 얘네들이 뭐 크게 나오는 것 같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이걸 다 정확하게 알겠다 싶으면 밑에 추가로 따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너무 배고픕니다. 너무 배고파요. 그저. 그렇게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셔도 됩니다.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지문이 길죠? 이 단원의 좀 특징입니다. 네, 저녁을 안 먹었어요. 배고파요. 살 빼는 중이라 오늘 저녁은 굶을 거예요. 오늘 나오는 문제들은 제가 전부 다 만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문제집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문제가 괜찮다 싶으시면 나중에 문제집을 네, 그렇습니다. 되지 않도록. 두루루, 두루루.
호호. 여기서 왜 아까와 다르게 정답이 빠르게 올라오지 않나. 그거는 우리가 이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이 포인트를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를 푸는데 오래 걸려요. 저는 저번 시험에서 시간이 부족했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죄송하지만 그건 공부가 잘 안 된 거예요. 공부가 잘 되면 절대로 시간이 부족한 시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풀이해볼게요. 정답은 먼저 봅시다.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인데, 방충방서에 대한 내용을 대책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제조관리, 보관, 무역, 보관구역 내의 바닥, 벽, 천장 및 창문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뭐 창문이 있어야 된다거나 그런 내용 아니죠. 맞고, 제조시설이나 설비의 세척에 사용되는 세제, 소독제는 효능이 입증된 것을 사용한다. 그리고 잔류하거나 적용하는 표면의 이상을 초래하지 아니어야 한다. 이 잔류해도 된다는 내용 아니죠? 맞습니다. 제조시설이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청소해야 되며, 맞고, 필요한 경우 위생관리 프로그램 운영해야 된다. 문서화된 내용으로 한다던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구분 구역에 대한 내용을 알면 그냥 여기서 바로 5번 체크하고 넘어가는데, 모르면 내가 뭐 한 게 잘못 읽었나 하고 다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구분과 구획에 대한 내용이 바뀌었죠. 자, 구분이 선이나 뭐 간격 등이 될 수 있겠고, 구분이 벽, 칸막이 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맞추시네요, 여러분. 훌륭합니다. 오늘 내용이 끝나갑니다. 이 문제가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나올 내용인데 한번 먼저 풀어봅시다, 우리. 나중에 나올 내용인데 오늘 한번 들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자신감 있는 번호. (3번이) 맞아요, 여러분? 오! 네, 맞아요. 와, 나라님, 저 후원 마크 다신 분 처음 봤어요. 고맙습니다. 되게 신기하다. 후원 마크 다신 분 반갑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이고, 이 문제를 끝으로 오늘 강의는 끝날 건데, 이 설비 및 기구에 대한 내용을 나중에 배울 거잖아요. 그래도 이 단원이 쉬운 게 또 되게 연관이 많이 돼요. 연관이 많이 돼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자, 여기 가능한 한 세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은 사실 옳습니다. 왜 Y?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교반기가 있어요. 교반기.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통이 있고 얘가 여기 빙 돌아가죠. 빙 돌아가는데 이 통이 막 기울어집니다. 기울어지는데 여기 막 안에다가 스팀을 뿌려서 원래 씻어요. 근데 여기에 세제를 넣었어. 세제를 넣어서 여기 씻었는데 다 씻고 나서 이게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판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잔류하면 안 된다. 물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 뭐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판단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이게 확실하게 남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건 물로 하면은 되게 간단하죠. 다 말랐네 하는데 이 세제 같은 경우에는 뭐 화학적 분석을 해야 되기도 하고
이거 씻고 나서 그거 확인하려고 화학적 분석을 하기는 되게 그렇죠. 그래서 이 예 하나를 드렸어요. 가능하면 세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질러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설비 세척할 때는 분해되지 않도록 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설비는 분해되면은 뭐 이게 안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만 또 이게 아까 제가 말한 포인트, 이 3단원은 포인트예요. 설비 세척할 땐 분해해야 돼요. 당연히 모르시면 틀리는 거 맞아요. 틀리신 분들은 전혀 이상할 거 없어요. 모르신 분 당연히 틀린 거고, 지금 맞추신 분들은 다 예습해온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예습해온 너무 준비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에요. 내 거 안 들어도 합격할 것 같은데. 그래서 세척할 때는 분해되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니라 분해해서 해야겠죠. 이거 제가 예전에 첫 번째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게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총기 같은 거 손질할 때 전부 다 분해해가지고 손질을 한단 말이에요. 분해해서 여기도 닦고 분해해야만 닦을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기름칠하고 저기도 기름칠하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해해서 세척을 해야지 좀 더 확실하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분해합니다. 분해하는 걸로 지금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우리가 수업을 들어갈 때, 강의를 들어갈 때 이게 복습이 되는 걸 위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세척 후에는 반드시 판정한다. 판정한다는 건 그냥 세척하고 나서 판정해야 됩니다. 세척하고 나서 잘 됐다, 안 됐다, 이런 뭐 판정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안 됐으면 다시 하는 거고, 잘 됐으면은 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건조, 밀폐, 이것도 물이 고이지 않는다 이런 거랑 좀 굉장히 느낌적으로 비슷하죠. 물이 고이지 않고 완벽하게 건조되고 완벽하게 잔류하지 않고 뭐가 남아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완전히 건조해야 돼. 그런 것들입니다. 밀폐하는 건 왜 그래요? 뭐 밀폐를 해놔야지 다시 섰는데 또 더러워지지 않겠죠. 이 세척을 한 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세척하고 나서 이게 또 오염되면 안 돼요. 그래서 세척하고 나서 이게 세척이 되었다라고 표시도 나중에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배울 건데, 오늘 내용은 들으셔서 알겠지만 그렇게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 강의하기가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쉽게 설명하려 하는데 그냥 내용이 쉬우니까. 근데 내가 너무 쉽다고 해서 남이 또 다 쉬운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강의는 한 50분 정도 걸렸네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단톡방에 들어와 있으신 분들은 오늘 작업장의 위생관리와 세척제와 소독제에 대해서 배웠죠. 그거를 한번 역시나 아무것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해서 올려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아무것도 없는 A4용지 공책에 대설량을 순서대로 정리해봅니다. 순서대로. 이 순서대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단원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제 생각에는 시험을 떨어질 수가 없어요.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과제는 그리고 물론 자율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많은 분들 해주셨으니까 굳이 지금 안 해주셔도 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놓친 부분은 영상 다시 올라오시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일 오전까지 남겨놓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 빨리 끝난 이유는 제가 할 게 많아가지고, 오늘 할 게 좀 많아요. 할 게 많아서 할 걸 하러 가야 되거든요. 내일 출근 전에. 근데 제가 오늘 어제 거제도를 처음 가봤거든요. 거제도를 처음 가봤는데 재밌었어요. 나중에 또 어디 놀러 가지? 저는 거제도에 풀빌라 갔는데, 이게 풀빌라가
통영도 가봤어요. 풀빌라 어디요? 거창은 어딘지 못 들어봤는데 풀빌라에 친구들이랑 가서 방 안에 수영장 있는데 처음 가봤거든요. 그래서 방 안에 수영장에서 물 엄청 받아놓고 물 안에서 공놀이하고 놀고, 그 다음에 공놀이하고 나오니까 방 안에 또 스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스파에서 또 온수하고. 네, 풀빌라에다가 앞에 흥남해수욕장인가? 흥남해수욕장 서핑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서핑을 좋아하는데 약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시간이 5시쯤 이래서 너무 애매해가지고 못했고, 풀빌라에서 놀고 저녁에 술 한잔하고 친구들이랑, 그리고 다 같이, 이게 제 친구들이 이제 슬슬 나이가 들어가서, 제가 뭐 그렇게 보이겠지만 이제 곧 30이 되기 때문에 애들이 몸이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 같이 막 스트레칭 막 1시간씩 하면서 몸 점검해주고 막 그러면서 지금 우리 뭐하고 노는 거냐면서 그런 되게 웃겼는데. 그러고 또 바람의 언덕인가? 바람의 언덕 갔다가 그 다음에 물회 먹고 왔어요. 저 물회 처음 먹어봤습니다. 아들보다 어리다고요? 오, 여기 죄송합니다. 어디 가서. 제 주변에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는 웬만하면 다 형이고 오빠고 그래가지고 재밌었습니다. 그러고 이 운전하는데 진짜 오래 걸리더라고요. 제가 운전 안 했지만. 왕복으로. 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블로그를 하잖아요. 제품 리뷰 같은 거 써야 돼서, 이 풀빌라도 사실 협찬으로 갔다 와서 이거 리뷰 써야 되고, 제품 리뷰가 지금 한 4개 정도 쌓여 있어가지고 남은 시간 빠르게 리뷰를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블로그에 예약으로도 올려놔야 될 것도 있고, 내일 써야 될 것도 있고, 그리고 교재 마무리를 10일까지 해주기로 했고. 네, 준성이 반갑다. 안녕. 블로그 인스타요. 아유, 또 인스타에 또 난리 쳐놨는데 부끄럽네요. 자, 그러면 10시가 되니까 저는 이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없으시죠? 질문. 제가 딱히 물어볼 게 없는 사람이긴 하죠. 자, 그러면 오늘 다들 고생하셨고요.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Q&A? 나한테 Q&A 할 사람